안녕하세요. 오늘 IB 더 탑에서는 IB 수학 선행에 대한 주제로 저희 수학 이도현 선생님과 함께 자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도현 선생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IB 더 탑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도현이라고 합니다. IB 선행, IB 수학 선행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IB 6과목 중에 굳이 10학년부터 미리 선행을 한다고 하면 한국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수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뿐 아니죠. 그냥 다들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특히 뭐 중국이라든지 싱가포르 유학생들 많이 하겠죠. 이게 정말 필요한지,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한테 필요한지, 네. 필요한 학생들 분명히 있는 거 있죠. 예. 근데 이제 불필요한 학생들도 있는지. 쌤도 선행하셨었나요? 저도 했죠. 쌤도 하셨어요. 예, 저는 네. 제가 좋아해서 그냥 좀 찾아서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냥- 옥스포드 수학과 가셨던 분께서 같이 선행했으면 거의 다 해야 되는 거. 네. 보통 좋아하면 그냥 그 다음 과정을 찾아 나서기 마련이니까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지만 모든 학생들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행을 하면 안 되는 학생은 없죠. 선행이 필요 없다 할 정도로 잘하는 학생은 간혹 있을 수 있지만 선행을 해서 도움이 안 될 학생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먼저 이 본 설명에 앞서서 정의를 해야 되는 게 대상인 것 같아요. 대상. 네. IB 시작하고 나서 수학 AAH어 기준으로 7을 목표할 경우에 네. 수학이 IB 수학 선행이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가 중점을 또 이야기를 네. 해보도록 하시죠. 네. 사실 근데 AAHL 7을 목표로 할 때 선행은 거의 필수적이겠지만 네. 그 아래 단계라고 해도 선행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난이도 차이가 많이 나겠죠. IB로 진학했을 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AASL이라든지 네. AIHL이라든지. 그럼 일단 저희가 오늘은 AAHL을 네.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주로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10학년과 11학년 수학 난이도 차이가 다르니까 그죠. 그 갭 다른 때문이죠. 과목보다 더 필요가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아니, 실질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길래 사실 다른 과목들도 갭이 꽤 있긴 해요. 근데 다른 과목들은 웬만해서 거의 다 암기잖아요. 사실 다른 과목들이라고 하면 네. 문학 같은 경우는 빼고요. 음, 음, 근데 그런 쪽에서 갭은 양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IB 수학은 양도 차이가 꽤 있을 뿐더러 어려우면 이해가 안 되니까 진행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진행이 안 되는 순간 그 많은 양을 다 헤쳐나갈 수가 없게 되는데 이게 저희가 익히고 풀어내기까지 학생들을 끌어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IB를 시작하고 나서 처음부터 접할 때 어려워한다면 그걸 극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 IB를 시작했어요. 네. 6과목을 다 핸들해야 되는데 그쵸. 이거 자체가 사실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 네. 정말 악순환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그쵸. 상황이니까. 그리고 애석하게도 네. 해외 대학 진출을 목표로 한다면 그 딱 11학년 1, 2학기가 정말 골든타임인데 맞아요. 그때 놓쳐버리면 좀 억울하다고 느낄 수도 있죠. 나 이제 IB 시작하고 첫 학기밖에 안 됐는데 이거 좀 적응 못했다고 여기서 시험 몇 개 잘 못 봤다고 이미 이렇게 뒤쳐져 버리는 게 말이 되냐 라고 억울해할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해놓으면 좋은 거죠. 10학년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서 IGCSE 혹은 MIP를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저희가 알기로는 되게 모순이긴 한데 네. MIP는 IBO에서 만든 디렉트한 그쵸. 프리시딩 과정이잖아요. 네. 그런데 연결이 잘 안 된다. 아, 상대적으로 IGCSE와 IB가 훨씬 더 연결이 잘 된다. 네. 어떤 면에서 그렇게 연결이 잘 안 되나요? MIP는? MIP에서 일단 그 기반을 갖추긴 하는데 네. 물론 그 calculus로 넘어가기 위해서 numbers and algebra 및 functions 정도의 기반을 갖추긴 하는데 MIP에서 다루지 않고 IB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애들이 꽤 많아요. complex numbers 아니면 normal distributions 아니면 뭐 심화 calculus도 IB에서 처음 나오긴 하는데 그건 MIP에서 calculus로 살짝 다룬다고 하지만 물론 거기서도 갭이 꽤 크고요. 그래서 아예 처음 보는 것들을 IB에서 접하면 그 바로 전 단계인 MIP를 했던 학생들은
난 뭘 대비해 놨어야 이걸 풀 수 있었던 거야 하면서 놀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상황을 자주 본 것 같아요. MIP에서 어느 정도 잘했다 하는 학생들도 IB 넘어와서 하이어 레벨 하려다가 이건 안 맞는 것 같다 하면서 스탠더드로 내리는 경우도 꽤 많고요. 네, MIP를 정말 잘하는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IB에서도 꽤 잘하긴 하는데. 오케이. 정리를 하면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했던 IB 선행 필요 여부는 네.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미리 내용 공부를 해놓자, 미리 내용 습득을 해놓자 인 것 같아요. 혹시 다른 이유도 있나요? 예를 들면 IB 유형, IB 수학 문제 유형이 너무 다르다, 기존 것과. 문제 유형. 네. 풀이 접근법이라고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문제 네. 유형이 막 달라 보이진 않는데, 네네네. 간혹가다 그 축을 갖춰주는 그 풀이 접근법이 하나씩 있을 때가 있어요. 단원마다. 그런 것들을 하나씩 익히고 안 익히고가 그 풀이 속도 혹은 그 전체적 개념 이해에 대한 큰 차이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지도 않고요, IB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직접 풀면서 익히던가 아니면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학교에서 운 좋게 잘 배우던가가 안 된다면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거죠, 이런 거. 일단은 다른 수학 과정이랑 비교했을 때 가장 디스팅티브한 게 객관식 문제가 없다. 그쵸? 더 나아가서 주관식도 주관식 나름대로 뭐 3 markers, 4 markers. 제가 알기로는 뭐 14 markers, 14점까지도 있을 수 있죠. 16까지도 있을 거예요. 16까지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런 거에서 사실상 16점 만점에 16점을 다 받을 수 있는 한 문제에서 그게 확실히 제대로 습관화가 안 돼 있으면 내용을 알아도 네, 그쵸. 점수 유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분명 난 설명을 하겠다고 다 썼는데 네네. 이게 부족하다면서 점수를 놓치는 경우도 있고. 네네네. 그래서 어느 정도 정형화된 틀이 있어요. 네네. 실제로 문제마다 여기서 4점짜리라고 하면 여기서 2점, 2점에서 1점들이 들어오겠구나 라고 보이는 게 어느 정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학생 입장에서 처음엔 절대 그렇게 보이지 않죠. 네네. 그냥 여기서 이걸 보여라 라고 했으면 이걸 난 최대한 보였을 뿐인데 까지밖에 못하니까 여기서 이런 점들을 캐치해야지 이 점수들을 안 놓친다라는 걸 알려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관점은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알려줬어요. 네. 알려줬는데 그게 바로 적용을 할 수가 있나요? 안 아니면 되죠.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네. 근데 그거를 배운 것과 배워서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 아는 것과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다른 건데, 그렇죠. 배운 것을 써먹을 수 있을 때까지의 적용 기간이라고 칩시다. 얼마나 필요한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습관화, 얼마나 습관화를 시켜야 되나요? 그건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건 꽤나 천차만별로 나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간단히 답변 드리자면 그냥 될 때까지죠. 한번 풀어봤는데 그렇죠. 이제 난 안 놓친다라고 풀 수 있을 때까지인데, 보통 얼마나 걸리냐라고 한다면 그래도 꾸준히 그 같은 유형의 문제를 한 2개월, 3개월에 걸쳐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같은 문제 유형을 3개월 동안 계속 풀어본다? 간혹 그런 경우 있어요. 특강 때 그 같은 경우의 유형의 문제들을 그 단원에 있어서 쫙 풀었는데 한 3달 뒤에 물어보면 하나도 안 남아있고 그런 경우가 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기억하기 위해서는, 체화하기 위해서는 분명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케이. 반복하면서. 어떻게 보면 선행의 이유가 이러한 문제 접근법 습관화가 그쵸. 될 수도 있겠네요. 예, 습관화 및 체화하는 거. 체화. 오케이.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저희가 선행을 해야 되는지는 얘기가 잘 된 것 같고, 그렇죠? 누가 해야 되는지도 방금 저희가 살짝 충분히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IGCSE 과정을 겪은 학생들은 잘 준비가 되어 있고 학교에서 리드하는 대로, 특히 Additional Math라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정말 학교에서 잘 준비가 되기 때문에 굳이 선행을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그쵸. 그게 아닌 학생들은, MYP 학생들은 선행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결론을 짓고, 거기에 그 조금만 덧붙이자면요. 네네네. 그 IGCSE 및 Additional Math를 했어도 만약에 그 IB까지를 본 적이 없으면, 실제로 IB 커리큘럼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본 적이 없으면 여유가 된다면 한번 보는 건 분명 차이가 클 겁니다. 특히 11학년에 들어갔을 때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웬만해서 그 다음 단원까지는 항상 그냥 제가 알아서 봤던 것 같아요.
그냥 궁금해서. 근데 그러고 나면 학교에서 그 진도를 나갈 때에도 편하고 시험 기간에도 편하고 시험 기간이 저한테는 같은 시험 기간 같이 느껴지지 않았던 거죠. 이미 꽤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준비라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눈여겨봐오고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정도 차이만 해도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어서 다른 과목에 집중할 시간도 많았고 해서 네, 아무리 여유가 있어도 좀 더 하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여유가 되면 좀 더 해서 득이 안 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제 어떻게 선행을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하기 전에 네. 지금 AP 관련해서 얘기도 좀 해볼게요. 왜 10학년 때 AP 칼큘러스 하는 학생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직접적으로 선행에 도움이 되나요? 카큘러스에 도움이 되죠. 칼큘러스에. 카큘러스에만 도움이 되죠. 근데 칼큘러스에만.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AP가 굉장히 달라요. 솔직히 그 카큘러스의 깊이와 난이도로만 보면 AP가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 카큘러스 내에서도 IB에서 직접 다루지 않는 부분들을 AP에서 좀 더 많이 해요. 카큘러스 자체만 보면. 그렇기 때문에 AP 카큘러스는 정말 난 카큘러스를 잘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어서 IB 카큘러스를 위해서는 좀 과투자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IB의 나머지 부분들을 다 포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굳이 AP 카큘러스로 카큘러스를 대비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수학은요? 한국 수학으로 IB 선행을 대체한다. 한국 혹은 수학이요? 한국 수학이 정말 IB 선행이다 라는 학생들도 많아요. 한국 수학도 완성도가 꽤 있죠. 당연히. 물론 꽤 있죠. 근데 한국 수학도 약간의 과투자인 것 같기도 하고요. 과투자죠. 또한 네. IB 수학은 한국 수학을 솔직히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IB 수학을 공부할 때 훨씬 잘 이해할 수 있고 훨씬 더 편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IB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형화되는 틀에 따라서 풀어서 놓치지 않아야 할 점수들이 간혹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이런 디테일을 섞어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을 그냥 익히기 위해서는 IB 수학을 직접 하는 게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굳이 한국 수학으로 공부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과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정확히 얘기하면 IB에서 커버하는 실러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상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불필요한 내용을 배우기 그쵸. 때문에 과투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더 난이도 높은 네. 문제들을 많이 접할 것이기 때문에 그쵸. 한국 수학에서 최상위 단위의 있는 문제들은 IB에서 절대 볼 일이 없단 말이에요. 오케이. 혹은 뭐 IB 실러버스와 한국 수학 실러버스를 크로스 레퍼런스 하면서 네. 이제 정말 겹치는 부분만 하던가. 그러면 내용에는 도움이 되겠네요. 근데 굳이 네, 그렇게까지 그럴 수 있죠. 그죠? 근데 굳이 그렇게 한 다음에 또 English translation도 거쳐야 하고 문제 English 유형도. word problem 같은 것들은 아예 전혀 커버가 안 되기도 하고 해서 그리고 저희가 앞서 말했었던 앞서 다뤘던 문제 접근법이 그렇죠. 아예 달라버리니까. 그쵸. 네. 아예 학생 습관을 망쳐버리는 거니까 안 좋을 수도 있겠네요. 네,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IB 선행을 해야 되는지 저희가 크게 봤을 때 AP와 한국 수학은 맞지 않는다. 네, 과투자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냥 네. 정말 IB 수학을 미리 공부를 해라. 이런 식으로 선행을 할 얘기를 거면 했었고. IB를 미리 하는 게 그쵸, 제일 그쵸. 좋다고 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쌤이 지금 1학년 학생들 가르친 학생들 중에서 1학년에 2년이 돼가지고 가르친 학생들 중에서 1학년 DP1이요. DP1이죠. 네. 네, 지금 11학년. 그 학생들 중에서 좀 잘하는 학생들도 있고 평균인 학생들도 있고 그렇죠. 잘 못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잘 못하는 학생들이 10학년 때 이걸 좀 해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느끼는 부분이 사실 선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답인 것 같아요. 네. 어떤 부분을 해왔길 바라십니까? 가장 큰 건 네. 기반이에요. 네. Numbers and Algebra 오케이. 하고 Functions 어허. 하고 가능하다면 Trigonometry and Geometry 그 오케이. 부분까지 네. 네, 그 이상은 바라지도 않아요. 사실 그 세 개만 잘 갖춰놔도 IB에서 배우는 것들을 습득하기가 더 쉬워요. 근데 그 부분이 무너져 있으면 그때부터는 좀 전략 싸움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무너져 있으면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을 보강을 하던가 아니면
그냥 아예 IB 수학을 먼저 접해버림으로써 음. 적당한 점수를 노리던가. 오케이. 그죠. 적당히 끌어올릴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냥 네네네. 먼저 접하는 것만으로 해도. 네네. 근데 7을 목표로 한다면 당연히 그 기반을 먼저 잘 갖춰야겠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지금 맡고 있는 학생들은 네, 그 기반이 부족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아요. 오케이. 아니면 또 하나 있어요. 그 기반이 되지만 IB 스타일의 풀이 방식, 아까 말씀드린 그 네네. 방식을 잘 체화하지 못하고 잘 적응하지 못해서 지금 아직 그게 점수로 표출이 안 되고 있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얘기했고, 이제 언제부터 시작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네. 대부분 가장 많이 IB 선행을 하는 게 10학년이 끝나고 11학년 IB 시작하기 직전 여름방학 때 IB 선행을 네. 2달 동안, 한 달 동안 네.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로 충분하나요? 그렇게 크게 효율적이진 않죠. 그때 잠시 보는 게 잘 안 네. 남아요. 한 달 동안 보는 건 웬만해서 그렇게 오래 남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오래 해놓으면 당연히 좋죠. 네. 근데 안 해놓은 상태면 그거라도 해야죠. 네. 그거라도 네. 해야 하는데 네. 충분하냐라고 하시면 네. 네. 일반적 풀에서는 충분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때 잠시 보는 것만으로는. 그러면 10학년 1학기 때부터 시작을 한다? 내신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10학년 1학기에서 시작하면 좋죠. 음흠. 지금 당장에 10학년 과정이 벅차다 싶으면 거기서부터 공부를 해야겠죠. 거기서부터 MIP부터 같이 채워나가는 식으로 진행을 해야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그때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언제부터 시작하는지까지 얘기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왜 선행을 해야 되며, 누가 해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되며, 언제부터 해야 되는지까지 다 얘기를 나눠봤는데,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도움이 됐고, 이제 예비 10학년 학생들, 어떻게 10학년 동안, 10학년 이 학년을 어떻게 공부를 해갈 것인지, 수학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오늘 참여해주신 도현쌤 감사합니다. 내용 감사하고, 다음에는 또 다른 과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